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다. 식당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짝! 그 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테이블 위 수저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옆자리 사람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서미자,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그녀의 손이 아직도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 이연서. 하얗던 뺨 위로 선명하게 번진 손자국. 붉게 올라오는 열기와는 반대로 현서의 눈은 너무 차분했다. 어머님. 현서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분노도 울음도 항의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그 침묵이 미자의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다.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나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현서가 가져온 서류였다. 미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또 핑계 대려고 가져온 거야?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다.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이게 뭐야?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현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 일 이미 기록됐습니다. 뭐? 이 식당, CCTV 있습니다. 그리고 현서는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다. 목격자도 많고요. 그제야 미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는 구경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그리고 거리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힘은 없었다. 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 말은 더 차가웠다. 미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위로 글자가 보였다. 상해 및 모욕죄 검토 중.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 미자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은 단순했다. 고생했고 참고 살았고 결국 아들 하나 잘 키웠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들 박준호. 대기업에 다니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 며느리. 검사.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미자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검사라고요? 네, 어머님. 현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이제 나도 무시 안 당한다. 그날 이후 미자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우리 며느리 검사야. 그 말은 어느새 미자의 입버릇이 됐다. 친구 모임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마트 계산대에서도 검사 며느리 둔 사람이야 나. 그 말은 자랑이었고 동시에 방패였다. 누군가 무시하려 하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점점 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서야, 이번 주에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가자. 어머님, 그날은 근무가 있어서.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잖아. 처음에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검사면 사람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대화는 반복됐다. 그날 식당. 모든 게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는 제 직업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미자의 친구가 작게 말했다. 그냥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그 한마디, 그게 불을 붙였다. 미자의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다시 현재, 바닥에 떨어진 서류, 굳어버린 공기,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는 미자의 눈. 너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 현서는 잠시 미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완전히 식은 감정. 아니요, 어머님. 그럼 뭐야?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현서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겨진 건 서미자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 그리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공기였다. 미자야. 옆에 있던 친구 오경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위로도 편도 아니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다.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내가 맞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선을 넘었고 내 체면을 깎았고 그래서 혼내준 것뿐이라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미자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진술서 초안. 사건 발생 시간 오후 1시 42분. 장소 식당.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물리적 폭행 및 모욕적 발언. 진술서?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란이 작게 말했다. 저 며느리 준비하고 온 것 같은데?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말도 안 돼 설마. 하지만 미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오늘 현서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평소 같으면 곤란해하거나 피하려 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자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봤다. 아들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거신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다.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안 받아? 다시 걸었다. 또.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였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준호. 미자의 손이 급하게 화면을 눌렀다. 어머니, 오늘 일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뭐야 이게. 미자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다. 현서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한 문장. 그게 이상하게 더 아팠다. 나가 아니라 현서였다. 미자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다음 날 미자는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그 생각 하나로 준호의 집 앞까지 왔다.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서였다. 미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차분했고 정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선이 그어져 있었다. 현서야.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다. 현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님, 그 말투 너무 공손했지만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졌다. 어제 일은 미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현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들어오시겠어요? 그 말에 미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없었다. 준호는 회사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라도 내왔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앉으라는 말만 있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았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계속 움직였다. 그때 현서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놨다. 파일이었다. 이게 뭐니? 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현서는 앉지 않았다. 그저 서서 말했다. 어머님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기록? 미자의 손이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통화 녹음 파일 목록, 문자 메시지 캡처, 일정 강요 내역, 모욕적 발언 정리.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이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서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입니다. 모든 걸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너 나를.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님, 왜 이런 걸? 그리고 현서의 입에서 나온 말. 저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있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님이니까요. 미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현서의 시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자의 손이 굳었다. 준비? 현서는 천천히 말했다. 어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미자의 입에서 힘없이 흘러나왔다. 현서는 그대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선을 넘으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현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다. 막아?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요.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에 어제 장면이 스쳐갔다. 손이 올라가던 순간 멈출 수 있었던 그 찰나.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현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현서는 파일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이상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자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다. 그때였다. 현서가 파일 속 한 장을 꺼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미자의 눈이 그 종이에 꽂혔다. 고소장 초안. 손이 떨렸다. 아직?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어머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미자의 손끝이 떨렸다. 눈앞에 놓인 종이 고소장 초안이라는 글자가 계속 흔들렸다. 선택?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걸 제출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미자의 숨을 더 조였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자의 말은 다급했다. 하지만 현서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아주 잠시 미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망처럼 들리는 말. 하지만 바로 이어진 문장이 그 희망을 부숴버렸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현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합의 조건서. 미자의 손이 멈췄다. 종이를 넘겼다. 그리고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향후 직접적인 연락 금지, 아들을 통한 간접 연락만 허용. 사적인 모임 및 지인 소개 자리 동석 금지. 직업 관련 발언 및 요청 일체 금지. 명예훼손 및 추가 모욕 발생 시 즉시 고소 진행. 이게 뭐야? 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현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경계입니다. 경계? 네. 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 말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야, 이건 아니지. 미자의 말투가 무너졌다. 내가 뭐 범죄자야? 그 순간 현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님, 어제는 범죄입니다. 미자의 머리가 멍해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행은. 현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전달됐다. 그래도 내가 너 어머니야. 미자는 마지막으로 붙잡듯 말했다. 그 말은 익숙한 무기였다. 그동안은 통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현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말은 끝이었다. 집을 나오는 길. 미자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이게 뭐지?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우리 며느리 검사야.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 그때의 자신은 당당했고 어딘가 우쭐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검사라는 단어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경란.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자야, 지금 괜찮아? 경란의 목소리는 낮았다. 어제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왜? 그 어제 일 말이야.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퍼졌어? 그리고 응? 누가 말했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란이 대답했다. 다 봤잖아. 근데 경란이 말을 이었다. 영상도 도는 것 같아. 뭐? 미자의 걸음이 멈췄다. 누가 찍었나 봐.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영상? 내가 때리는 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거짓말. 나도 방금 봤어. 경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단톡방에 돌았어. 미자의 숨이 가빠졌다. 아니야, 아니야. 부정이 먼저 나왔다.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켰다. 읽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영상 하나. 미자는 그걸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멈췄다. 미자야. 경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 그 말은 돌려 말한 것이었다. 미자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그때 문자 하나가 또 도착했다. 발신자 박준호. 미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어머니, 회사에도 영상이 돌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자의 숨이 멎은 것처럼 멈췄다. 회사? 입 밖으로 겨우 흘러나온 말.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지금 회의실입니다. 현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 시각 박준호의 회사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하나, 멈춰 있는 영상. 바로 그 장면이었다. 손이 올라가고 멈춘 화면 속의 미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회사 법무팀 직원 2명. 현서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차분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었다. 박 과장님, 법무팀 직원이 입을 열었다. 이 영상은 외부에서도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호의 손이 꽉 쥐어졌다. 네. 문제는 영상 속 인물이 직계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혹시 입장 정리 가능하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서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서에게 향했다. 현서는 천천히 말했다. 해당 사건은 개인적인 가정 문제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여론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호의 숨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정리? 네.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입장문 초안. 이건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받았다. 현서는 말했다. 개인적인 폭력 사건이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현서야, 나도 지켜야 할 게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미자. 휴대폰을 계속 쥐고 있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끝났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다. 경찰서입니다. 미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영상 관련 사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경찰? 그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현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설마 진짜로. 급하게 전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준호야, 나나 어떻게 해? 숨이 가빠졌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러셨어요?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울음만 흘렀다.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왔어. 준호의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현서가 고소한 건 아니에요. 미자의 눈이 멈췄다. 뭐? 영상 때문에 제3자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현서는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대신 움직이고 있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자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제3자 신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미자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손이 올라가던 순간 현서의 눈, 분노가 아니었다. 실망, 그게 더 아팠다. 내가 왜 그랬지. 입 밖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 아주 오래된 기억. 시어머니에게 혼나던 자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던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그때. 그때 미자는 생각했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자신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더 심했다. 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발신자 이연서. 미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몇 초를 망설이다. 천천히 눌렀다. 어머님,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경찰 쪽에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요청이 오면 사실대로 말할 생각입니다. 그 문장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직했다. 그 전에 한 번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도 저는 가족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게 미자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숨이 멈췄다. 어머님, 정말 바뀌실 생각 있으신가요? 문자는 거기서 끝났다. 미자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화면만 바라봤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뀌냐고. 미자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미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문자를 작성했다. 지웠다. 다시 썼다. 한참을 반복하다. 결국 한 줄을 남겼다.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 없었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네는 예전의 공손한 대답이 아니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로 좋아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도 있었다. 미자는 사실대로 말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처벌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남았다. 관계. 준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줄었다. 현서는 여전히 선을 지켰다. 명절에도 왔지만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히 돌아갔다. 미자는 그걸 붙잡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걸. 대신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말투를 고쳤고 표정을 고쳤고 생각을 고쳤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미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하나 보냈다. 현서야, 오늘 많이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말.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도요. 미자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부족하다고 느꼈을 말. 하지만 지금은 충분했다. 창밖에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미자는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안다. 늦었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문을 열어! 당장 안 열면 경찰 부른다! 철문이 쾅쾅 흔들리며 울리고 복도를 가득 메운 시어머니의 비명이 날카롭게 퍼집니다. 이 집 며느리라는 게 감히 어디서 버티고 있어. 그러나 그 문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과연 누구가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연수입니다. 평범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첫날 밤부터 무너집니다. 신혼집이라 불린 그곳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성공한 회사의 팀장, 누구에게나 친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말투는 날카롭고 시선은 냉정하며 연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집 사람이지. 내 의견은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첫날부터 규칙을 들이밉니다. 아침 6시 기상, 집안 청소는 완벽해야 하고 식사는 반드시 손맛이 있어야 하며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우리 집 며느리 자격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말끝마다 모욕이 붙습니다. 연수는 처음에는 참습니다.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철저히 부서집니다.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건 식사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국이 짜면 가정교육이 안 됐다. 반찬이 부족하면 성의가 없다. 웃지 않으면 불만이 많다.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 연수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수의 통장은 남편 손으로 넘어갑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사고 어디에 쓰는지 전부 감시됩니다. 당신은 돈 쓸 자격 없어. 필요하면 말해. 그 말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수는 버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무너집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바뀝니다.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고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연수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사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자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갑자기 연수에게 돌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찍힌 서류가 등장합니다. 본 적도 없는 서명,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 이건 당신이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연수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집 망치려고 들어온 거였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연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집안에서는 감시, 집 밖에서는 의심. 모든 시선이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너무 침착합니다. 너무 준비된 사람처럼.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연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처음부터 자신을 여기까지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더 늦기 전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연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버려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연수 씨 되십니까? 법적 통지서 전달드립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터집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연수는 그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거대한 책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연수는 그 서류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어 오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떨리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단순한 종이 한 장인데 그 안에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연수 씨, 본인 서명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거의 비명을 지르듯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려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너무도 침착하게 말합니다. 당신 서명 맞잖아. 그 한마디에 연수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현실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은 그런 계약을 본 적도 없고 서명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연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끝내 거의 울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변명은 의미 없어. 그 말은 칼처럼 꽂힙니다. 변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 이미 판은 끝났고 그녀는 범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들어온 거야? 돈 빼돌리고 회사까지 망치려고 했어. 연수는 아니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집니다. 이미 이 집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너무 이상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연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그녀를 격리시키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연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연수 씨 맞으시죠? 혹시 남편 회사 내부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낯선 목소리.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상황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명, 계약, 자금 흐름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당신을 넣고 설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통화는 끊깁니다. 연수는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거칠어지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설계. 그날 새벽 남편이 방에서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내일 경찰 조사 들어갈 거야. 그냥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연수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그녀를 향한 죄뿐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 연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맺히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할 만큼 차가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바뀝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낮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경찰 조사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문이라는 것을. 현관 앞 공기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한번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합니다. 이서명, 본인 맞으시죠? 금융계약 위반 및 자금 관련 확인서입니다. 연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멍해집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적힌 단어들은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자금 이동, 책임 서명, 연대 보증, 그리고 전혀 기억에 없는 날짜와 장소.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폭발합니다. 아니라니? 내 손으로 도장 찍고 이제 와서 발뺌이야. 이 집을 작정하고 망쳤구나. 남편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이상할 만큼 침착합니다. 오히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수, 그만해. 이미 다 확인 끝났어. 그 말은 확정 선고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명란, 자신의 이름. 그러나 분명히 자신이 한 적 없는 필체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심장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때 정작 남자가 한 장을 더 꺼냅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동일명의 계좌에서 내부 자금 일부 이동 흔적이 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힙니다. 돈까지 빼돌렸다고. 연수는 거의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순간에도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이미 다 끝난 게임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수는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 전체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연수 씨 지금 상황 이상하지 않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서명, 계좌 이동, 타이밍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당신을 넣고 판을 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통화는 끊깁니다. 연수는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합니다. 설계. 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거실로 나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내일 조사 들어가. 그냥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연수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이미 사실은 없습니다. 남은 건 조작된 기록뿐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끌지 마. 연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맺히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바뀝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입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날 새벽 집안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집 전체가 전쟁 직전의 긴장감에 잠겨 있습니다. 연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조차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나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커튼을 젖히며 말합니다. 오늘 끝내. 더 끌지 말고. 그 말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물건을 정리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신분 확인, 서류 확인, 계좌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연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 이미 연결된 계좌 흐름, 이미 완성된 구조.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 한마디에 연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가족이 아니라 증인처럼 그녀를 범죄자로 만드는 증언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이 나가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깁니다. 그러나 이번 정적은 더 잔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끝낸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리하자. 더 이상 방법 없어. 그 말은 인간관계의 종료 선언입니다. 그 순간 연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그러나 받지 못합니다.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시야가 흔들립니다. 복통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올라옵니다. 연수야, 움직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바닥에 무너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병원. 희미하게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의사의 낮은 목소리. 스트레스성 출혈입니다. 그리고 유산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사라집니다. 연수의 눈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짜증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 생각이었어? 결국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은 마지막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선을 완전히 넘는 말입니다.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모든 감정이 끊어진 얼굴입니다. 그때 남편이 병실에 들어옵니다. 잠깐 멈춰서더니 짧게 말합니다. 이제 끝난 거네. 그 말이 결정타입니다. 연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끝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잠시 멈춥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 정리된 서류 가방, 그리고 아주 차가운 표정. 연수 씨 맞으십니까? 본가 측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뀝니다. 시어머니가 순간 굳어지고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연수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병실 안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합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지금은 오히려 너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연수는 하얀 침대 위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정리된 침묵입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연수 아가씨,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본가 요청으로 즉시 보호 조치 들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먼저 얼어붙습니다. 본가? 남편은 그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깨집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균열입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작 남자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연수 씨는 현재 기준 그룹 회장 직계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원보호를 위해 외부 노출을 제한해왔던 상태입니다. 공기가 완전히 멈춥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벌.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문서가 펼쳐집니다. 가족관계 증명, 계열사 지분 구조, 금융 신탁 기록. 모든 것이 정확하고 공식적입니다.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굳이 말할 가치가 없었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연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작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현재 이 사건 즉각 법무팀이 인계합니다. 모든 관련 계좌, 법인, 개인 자산 흐름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우리는 몰랐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1차 조치 들어갑니다. 해당 법인 계좌 전면 동결.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은행 알림, 거래 중단, 카드 정지, 협력사 계약 해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얘집니다. 잠깐 이건 아니야 아직. 그러나 정작 남자는 차갑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신용 라인 전부 차단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는 거야. 그 순간 연수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발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바뀝니다. 연수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없는 눈빛입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그랬던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연수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계약 위조, 계좌 조작, 누명.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유산까지. 그 말에서 병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정작 남자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형사 절차는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검토 중입니다. 남편이 그제야 무너집니다. 아니야, 그건 다 오해였어. 그러나 연수는 이미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한마디가 선고처럼 떨어집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연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판단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 회사의 모든 금융 라인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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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스마 어스마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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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그러나 남편의 세계는 이미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텅 빈 대표실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창이 계속 뜹니다. 법인 계좌 동결, 거래처 계약 해지, 신용한도 전면 중단, 세무조사 착수.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겁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연결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본사 지시에 따라 전면 중단입니다. 추가 안내 없습니다. 뚝 끊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팀이 들어옵니다. 대표님, 법적 절차 진행됩니다.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관련 구속영장 신청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잠깐만, 누가 이걸? 그때 조용히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입니다. 연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 환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차분한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 그리고 감정이 제거된 목소리.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너 진짜로 이걸 전부.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조사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법무팀이 서류를 펼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 내역, 자금 흐름, 내부 계열사 거래 기록, 위조 서명 감정 결과, 그리고 국세청 보고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연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잘못한 게 아니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더 차갑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이 들어옵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누가 시킨 거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습니다. 연수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 말에 연수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찰이 남편을 끌고 나갑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계속 소리칩니다. 연수, 너도 똑같아. 너도 결국 사람 아니야. 하지만 문은 닫힙니다. 완전히. 그리고 모든 소리가 끊깁니다. 몇 주 후, 법원. 판결문이 읽힙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허위계약 유도 혐의로 징역형 선고. 회사 또한 동시에 정리됩니다. 법인 파산 신청, 자산 청산, 거래처 계약 전면 해지, 계열사 구조 재편. 한때 잘 나가던 회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연수.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고층 빌딩 회의실. 연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그녀의 세계만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관련 계열 구조 안정화 완료. 부실법인 정리 종료. 법적 책임자 전원 처리 완료. 누군가 묻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연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 순간 멀리 도시 아래에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거 명령서를 들고 빈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상입니다. 창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끝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수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연수처럼 끝까지 맞섰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